안녕하세요. 저는 쌍용양회에서 재무부문을 맡고 있는 김두만입니다. 오늘 저희 2020년 경영실적과 2021년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 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컨택트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 경영 실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2020년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건설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소폭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원가 혁신 활동 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멘트 수요를 보시면은 2020년에 4,700만 톤으로 전년 4,940만 톤에 비해서 약 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출하량을 보시면은 내수 출하량도 1,057만 3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서 3.6%가 감소를 하였고요. 특히 수출 부문이 이제 289만 8천 톤으로 약 20%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의외로 이제 저희 수출국 쪽에서 이제 입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역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수출이 원활치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런 결과로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서 약 4.4%가 감소한 1조 4,708억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서 약 215억 원이 증가한 2,502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4분기 매출은 2020년 전체에 비해서 좀 달리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3분기에 있었던 태풍과 강우 일수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분을 이제 4분기에 이제 지연 수요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저희 그동안에 투자를 통해서 계속 증설을 해왔던 순환자원 처리 시설들이 속속 이제 완공됨에 따라서 순환자원 처리 효과가 크게 반영됨에 따라서 약 7% 정도가 6%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의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9%가 증가한 4,261억 원을 시현하였고요. 영업이익은 748억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0.9%포인트가 상승한 17.6%를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영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출액은 1조 4,708억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77억 원, 4.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50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7%를 유지하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2.1%포인트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요약입니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전이익은 전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비용 쪽에서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기부금 등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서 그 기부금 증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타 그 비용이 좀 증가함으로써 세전이익은 전년에 비해서 좀 감소를 하였고요. 반면에 이제 순이익은 그 법인세 비용이 조금 감소를 해서 그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뭐 눈에 띄는 거는 부채 비율이 조금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리스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그 리스 자산 및 부채가 조금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약 50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회사는 2019년에 그 리스 회계 그 기준을 도입을 해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9년 초에 추가로 이제 발표된 리스 회계 기준이 임차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이제 내용 연수로 환산을 해서 그 자산 및 부채로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은 부채 비율이 약 97%로 뭐 업계에 비해서 전체 어떤 제조업에 비해서 보면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대략 한 300억 정도 증가한 부분은 그동안에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설 투자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원래는 그 차입금 증가 부분은 사실은 저희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현금성 자산이 약 2,164억 원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간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2천억 이상 유지한다는 전략 때문에 차입금을 조금 늘리는 그런 그 조치를 해서 지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경영 그 지표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매출 부분은 그 2021년에는 1조 5,60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는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시멘트 수요가 어쨌든 2020년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얼마가 증가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서 소폭 증가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을 통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700억 원으로서 2020년에 비해서 한 200억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에비타는 한 350억 정도 증가한 4,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이제 그 원가 혁신 부분이 계속 결실을 이루고 그다음에 순환자원 처리 시설 투자 부분의 이제 효과가 이제 지금까지 한 1단계 효과가 이제 풀 이어로 반영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 개선 폭은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환자원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는 2021년도, 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올해 저희 그 기본적인 그 경영의 방향을 ESG 경영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 경영 제도나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추구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경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아직 이제 시초 단계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대로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혹시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KB증권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일단은 21년도 매출 전망 부분, 이제 15.6조 원에 이제 영업이익 2,700억 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아까도 이제 순환자원 처리 시설이 올해 풀이어로 돌아가는 첫 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혹시 이게 매출단에서, 그러니까 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매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폐기물을 태우면 수수료가 같이 나올 텐데, 네, 그 출하량을 일정 부분 올라간다라고 가정하신 부분이 있어 보이고, 네, 근데 그 부분 제외하고 순환자원 시설이 4기가 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일정 부분 또 가만히 되어 있을 텐데, 네. 그게 약간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만약에 주시면 더 좋지만, 만약에 못 주신다면 약간 되게 보수적으로 설정이 돼 있다든지, 아니 잘 네. 되면 약간 뭐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는지, 뭐 사실 이거 저희가 추정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순환자원 처리 효과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이어로 반영되기 때문에 많이 아마 이게 개선이 되는 모양으로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제가 2021년도에 순환자원 처리 효과로 인한 매출의 계상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뭐 저도 사실 숫자를 다 안 가지고 있어서 이제 좀 그렇고요. 2020년도에 반영된 숫자는 저희가 이거 사업보고서 공시 나갈 때 거기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그분 풀리로 반영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1조 5,600억의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멘트 수요의 회복과 그다음에 지금 순환자원 처리 효과의 증대 이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면 좀 작은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멘트 수요 증가 부분은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은 상당히 저희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획에 반영된 수요 증가는 아주 소폭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전년이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전제하고 지금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수요 증가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한 요소,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지금 정부의 정책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점이 감안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의. 저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입니다. 잘 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줌으로 또 얼굴 뵈니까 좋네요. 저희 네, 질문 한 3가지 정도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유연탄 올해 혹시 가격 어느 정도로 보고 이 전망 좀 주셨는지, 최근에는 조금 유연탄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유연탄 가격 설정 얼마나 하셨는지랑, 우리 네, 관련해서 옵션이 아마 2021년도에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고거 옵션 상품에 대한 코멘트 하나랑 부탁드리고, 두 네, 번째는 저희 순환자원 처리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하기가 조금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네, 대체연료 대체율이라고 표현하죠. 순환연료 대체율이 지금 네,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퍼센트 정도로만이라도 네,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매각이나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4분기에 있었는지 한번 체크하시는 부분이랑, 네, 올해 탄소 배출권 어떻게 측정되셨고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 부분까지 3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역순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요. 탄소 배출권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한 150만 톤 정도를 매각을 했고요. 올해도 한 그거의 절반 정도는 매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뭐 할당을 너무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저희 이제 공정상에서 그 순환자원 특히 이제 폐합성 수지를 이제 사용량을 늘려감에 따라서 폐합성 수지에 포함된 바이오매스 효과, 그 다음에 이 폐합성 수지는 어쨌든 저희처럼 이렇게 연료를 대체하는 사업에 쓰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데 소각로나 이런 데서 그냥 소각되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절감되는 효과가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배출권 추가 할당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매각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가 뭐였죠? 대체율. 그러니까 순환연료 대체율 부분은,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제 실적이 대략 한 30%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는 45% 정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합성 수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가 약 한 45만 톤 정도 썼던 거를 올해는 대략 한 뭐 80만 톤까지 늘려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유연탄 가격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유연탄 가격도 그래서 상당폭 올라 있어서 지금은 거의 90불대까지 와 있고요. 지금 유연탄 가격은 뭐 동계 시즌이라는 시즌일 수도 있고 또 이 수급의 언밸런스라는 이런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격은 상당폭 이제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은 대략 한 70불선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연탄 옵션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면 저희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전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유연탄 가격이 내려가서 유연탄 옵션 효과가 크게 발현되지 않았고, 반면에 올해는 이제 상당폭 다시 발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답변이 되셨나요? 네. 추가 질문 하실 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전년도에 시멘트 수요가 감소됐는데 네. 매출액도 이제 좀 떨어진 포션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상당폭 개선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요 원인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시멘트 수요 감소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합성 수지 등 순환자원 사용량 확대를 통한 원가 절감, 뭐 이 부분이 주 이제 영업이익 개선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배출권 매각 부분, 그 부분도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시멘트 가격 인상이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상하시는 가격 인상폭과 반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하고, 그게 이번 지금 아까 발표하신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전망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는 지난해 12월 5일자로 이제 인상한다라고 거래처에 통지를 했고, 이미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린 가격은 이제 톤당 5,500원을 올려서 통지를 했고요. 이 시멘트 가격 인상은 과거에는 이제 수요 업체하고 사전 협의를 통한 가격 인상도 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분위기는 이제 저희가 가격 인상을 통지하고 수요 업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 수요처인 레미콘 업계에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 통지를 하면 레미콘 업체가 이제 그 수요 업체인 건설 업체들하고 레미콘 가격 인상분을 협상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시멘트 가격 인상분도 최종 조율이 되는 아마 이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레미콘 업계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정착되는 대로 이제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영분이 어쨌든 지금은 실현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그 일정 기간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무님, 저 KB증권 장문준입니다. 네. 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 혹시 20년 토탈 캐펙스로 어느 정도 나갔는지 하고 혹시 21년 하고 좀 중기적인 캐펙스 어떤 추이를 좀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배당이 뭐 여러 가지 기조 경영 방침이 있겠지만 배당 어쨌든 이제 저희가 거의 분기당 110원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향후의 배당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향후의 배당 정책은 아마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원칙을 이제 저희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캐펙스 부분은 과거에 저희 이제 그 기본적인 메인테넌스성 투자만 할 때는 1년에 한 6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지금은 대략 매년 한 1,500억 정도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그 배당하고 이 투자하는 부분 정도는 이제 캐시 인플로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투자의 주요 내용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순환자원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주 투자였고요. 향후에는 환경사업과 관련된 투자 부분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무님 저 신영의 박수라입니다. 네. 네, 환경사업 말씀해 주신 김에 궁금한 내용인데 이제 ESG 경영도 상당히 크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네. 환경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우리 환경사업에 대해서 조금 로드맵 같은 경우가 조금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금은 우선 순환처리 시설과 폐합성수지 사용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네. 좀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 네.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 거고 또 그런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ESG 경영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추구해 가는 방향은 이제 탄소 제로 하는 그 측면요. 그래서 순환자원을 통해서 유연탄 사용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너지 중에 전력 부분을 지금 폐열 발전을 통해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자가 충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이제 거의 100%를 장기적으로 자가 발전으로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요. 환경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뭐 이미 이제 언론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매립 사업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폐합성 수지에 대한 중간 처리 사업, 뭐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전력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제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무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이제 DB금융투자의 주은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기 4분기 실적 숫자 중에 네. 영어의 비용 쪽이 조금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기부금 얘기하시긴 했는데 네. 제가 3분기에도 좀 뭐 기부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뭐 계속해서 4분기에도 반영한 건지 부분하고 네. 법인세도 4분기만 뭐 그건 마이너스 발생했더라고요. 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건 이제 네. 숫자에 대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2021년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시멘트하고 레미콘 쪽하고 네. 환경 쪽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아까 이제 가이드를 주신 것 중에 네. 각각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면 저희가 될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 약간 출하량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작년 4분기 때 보면 주택 분양이 조금 많이 돼서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몰린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2, 네, 3분기 때 출하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그거 감안해서 봐서는 전체 출하량을 조금 낮게 보신 것 같아서 네, 어떠한 요인을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시고 출하량을 좀 보수적으로 보신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부금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 3분기 이때 나간 거는 저희 이제 과거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경 공장 저희 이제 그 문을 닫았고요. 그 부분을 문경시에서 지역자원 재생 사업 거기에 활용한다 그래서 기부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장부가액은 사실상 저기 뭐죠? 저기 그 땅은 이제 토지는 매각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제 기부 체납했는데 그 금액이 이제 3분기에 반영이 됐었고요. 그 4분기에는 저희 이제 이 그 순환자원 처리량의 확대나 다른 이제 인허가 이런 거 관련 등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강조하는 ESG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 그 저희 주 공장인 동해영월 공장 그 지역 사회,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나 그 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반영된 부분, 4분기에 반영된 부분이 좀 커서 그 부분이 이제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부분은 이제 그 연말 결산 때에 그 우리 연법인세 대상을 따로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표시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연중에 표시될 때는 이제 예상되는 그 손익 기준으로 22.4%를 계산해서 이제 반영하는 반면에 22%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반영하는 반면에 연말에는 이연법인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쪽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로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레미콘, 기타 사업 부분에 대한 숫자는 제가 따로 이제 우리 내부장을 통해서 드리든지 따로 숫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멘트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수요가 지금보다는 상당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숫자화하는 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이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이제 안정화될지 하는 부분도 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 공급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주택 공급 정책이나 도시 투자 정책이 뭐 과거처럼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속도감에 있어서 조금 바로 실현이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네, 전무님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변경 검토하시는 이유하고 그 언제 정도에 진행하실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ESG 경영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환경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면서 작년 4, 4분기부터 사명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사명 변경은 이번 경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주총 때 승인을 받고 이제 공표를 하고 그 CI 변경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배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의 시멘트 중심의 회사에서 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회사를 지향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는 회사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인 KTV 라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까 이제 매립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바로는 2024년에 준공되고, 매립은 22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약간 기술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폐합성 수지를 태울 때 바이오매스가 발생이 되는데, 네. 요게 발생이 되면서 그냥 자동으로 타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따로 추출이 가능한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립 사업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보다 좀 더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 인허가라는 게 원래 이렇게 시간이 조금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지금 예상대로 가면은 지금 업데이트하고 계신 스케줄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효과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폐합성 수지 중에 합성 수지라는 게 원래 특유 화학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물질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식물성 원료 부분이 하면 이 식물성 원료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 대기 중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흡수했다가 내주는 탄소 중립적 성격의 성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을 계산적으로 확인해서 확인된 양만큼을 탄소 배출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눈에 보인다든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추출을 한다든가 어디 모은다든가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계산에 의해서 계산된 수량만큼을 이제 배출량에서 감해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오늘 자리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